안녕하세요. 사업이 잘 되시는 사장님들, 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법인 전환이죠.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출은 쑥쑥 오르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시나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첫 번째 질문이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대체 언제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황금 타이밍,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지만요. 세금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연간 과세 표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인데 이 숫자가 특정 지점을 넘는 순간 뭐랄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8,800만 원. 꼭 기억해 두세요. 사장님의 연간 과세 표준이 이 8,8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개인으로 내는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확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슬슬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과세 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개인은 세율이 최소 35%에서 시작하는데 법인은요? 고작 9%부터 시작합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건 법인에서는 사장님 월급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세금만이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또 나중에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면 그때가 바로 또 다른 전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부터는요, 사업 운영 방식, 특히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셔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법인은 나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더 이상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다른 사람이고 사장님은 그 회사에 고용된 CEO, 즉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첫째, 사장님은 이제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가셔야 하고요. 둘째, 그 급여는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같은 실적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보너스를 받고 싶으세요? 그럼 반드시 회사의 공식 규칙, 그러니까 정관의 지급군거를 만들어둬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법인 만들고 나서 초반에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죠. 몇 년 동안 쓰던 내 개인 카드가 손에 있고 편하잖아요. 이걸로 회사 경비 써도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법인 카드 쓰세요. 왜냐하면 개인 카드로 쓴 내역은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아주 샅샅이 뒤져보는 항목이거든요. 증빙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바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게다가 국세청이 아예 개인 카드 사용분은 비용 처리 못하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런 혜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책임도 따르죠. 등기부등본도 바꿔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분기별로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는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 전환 해야 되나? 하면서도 망설이게 만드는 그 흔한 걱정거리들, 그 오해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이거죠. 법인으로 바꾸면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꼭 한두 명씩은 괜히 법인 만들었다가 세무조사만 빡세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낭설이에요.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사유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이런 뜬 소문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무당국이 진짜로 눈여겨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원 월급을 말도 안 되게 높게 책정한다거나 아무 근거도 없이 보너스를 막 준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진짜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법인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하고 나서 회사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골 질문 중 하나죠. 내 아내 혹은 자녀를 우리 회사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 줘도 괜찮나요?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정말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요. 둘째, 그 역할에 맞는 상식적인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일도 안 하는데 이름만 울려놓고 막 몇천만 원씩 월급을 준다? 이건 세무조사에서 100% 걸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법인이라는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금을 아끼는 게 맞는 건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게 확실하냐는 거죠. 근데 대답은 네 아니면 아니오로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세모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내는 세금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걸 긴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 있죠. 그 돈을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가져가지 않고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돈. 이게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입니다. 아직 사장님 개인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은 일종의 세금 유예 상태에 있는 돈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법인 전환의 진짜 혜택은 단순 절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이에요. 당장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에 대한 내 개인 소득세를 내는 시점을 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루는 동안 회사 안에 쌓인 돈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재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세금을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결국 법인 전환은요, 단기적인 절세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쌓아둔 돈,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결국 사장님의 장기적인 자산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세 이연으로 번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법인을 통해 진짜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겁니다.